방금 한 거 복습 용어만. 조건부 확률은 A가 발생을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 B가 교집합으로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자.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뭐가 있을까? 안경 쓴 학생. 한 명 골랐는데 안경 썼네? 얘가 뭐 A반의 안경 쓴 학생일 확률,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이 분모만 넘겨서, 분모를 넘겨서 적은 게 확률에서 곱셈 정리인데, 넘겨서 적었더니 그러면 A, B가 둘 다 동시에 발생을 할 확률은 A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 예시를 드는 거는 그 흰공 검은 공이 제일 좋겠죠. 한 번만 적어보면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는데 2개를 뽑았더니 흰 공이랑 흰 공이 나왔어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B가 여기서 흰 공을 먼저 뽑고 그 상황에서 또 흰 공을 뽑는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얘는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은 7분의 4가 되고 첫 번째 흰 공을 뽑았기 때문에 공이 한 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흰 공도 하나 줄어들어서 3개 중에서 골라야 돼요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곱셈 정리 기억. 그러면 이제 보게 될 내용이 독립하고 종속인데 곱셈 정리를 기억을 하면서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B가 발생해. A가 발생을 안 했는데 그 상황에서 B가 발생해. 독립. 독립이 뭐지? 대한독립 만세가 뭐지? 대한독립 만세. 일본. 어떤 구속이나 의지요. 한국은 독립국가니까 일본 너는 나에게 간섭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독립이지.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이거지. 맥도날드를 갔는데 여기가 매장 계산하는 주문하는데 A라는 사람이 먼저 주문을 하고 있는데 뒤에 B가 줄을 서 있어. 얘랑 얘가 만약에 친구면 A가 빅맥을 골랐어. 그럼 B는 전방가 빅맥 먹으니까 나는 똑같은 거 안 먹고 상하이 버거를 먹어서 반반 나눠 먹어야지. 얘가 빅맥을 먹는 것은 B에다가 영향을 주어서 얘가 상하이 버거를 고를 수 있는 변화의 여지를 영향을 주고 있지. 얘는 독립이 아니잖아. 맞지? 근데 독립이 예를 들어 A, B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A가 빅맥 먹으니까 빅맥도 좋지. 나도 빅맥이나 먹어볼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매장 가면 앞에 누가 뭐 주문하는지 신경 안 쓰잖아. 핸드폰 보고 있다가 지 차례 되면 주문하겠지. 앞에 뭐를 주문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지가 먹고 싶은 거를 고를 거 아니야. 영향을 안 주죠. 이게 독립이야. 이해되겠습니까? A가 햄버거를 뭐를 고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 거를 선택하겠다는 소리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A가 햄버거를 빅맥을 고르든 빅맥을 고르지 않든 원래 이 B라는 사람은 상하이 버거를 먹고 싶었어. 그래서 앞에서 빅맥을 고르고 상하이 버거를 고를 확률이나 앞 사람이 빅맥 말고 다른 거 불고기 버거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얘가 상하이 버거를 고를 확률이나 상관없어. B는 A가 고르는 걸 안 봤어. 신경도 안 썼어.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서 안 봤어. 그러면 지가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상하이 버거를 고를 확률이랑 같아야 되겠지. 이게 수식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B를 고를 확률은 A한테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를 수식화시켜서 표현한 거야. 얘가 뭐다? 독립의 성이야. 그래서 조건부 개념이 필요하고. 이해되겠죠? 네. 얘가 독립이야. 신경 안 쓴대. 그러면 방금 요거 한 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랑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나 이 친구 관계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뭐를 고르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내가 상하이 버거를 고를 확률이 내가 혼자 갔을 때 상하이 버거를 고를 확률이랑 같으면 신경 안 쓰니까 서로 독립이야. A와 B는 모르는 사이고 독립이야. 그런데 이게 똑같지 않다면 A가 고르는 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가 혼자 갔을 때 고르는 거랑 확률이 달라진다는 소리지. 얘를 뭐라 부르자? 종속이다. 그럼 종속이 뭔데? 라고 하면 종속은 독립이 아닌 모든 거를 종속이라고. 독립이 좀 독특하겠지. 그래서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종속은 독립 아닌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요거 적을 건데 독립일 조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독립 여기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독립 요식을 적습니다. 얘가 이거 되면 독립이에요. A 신경 안 쓰고 B는 지가 먹고 싶은 거 골랐어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상황적으로. 조건부 확률이 정의가 뭐였지? A가 발생을 하고 그 상황에서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을 하고 의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면 얘랑 얘는 조건부 확률에서 얘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등식인 거. 이 상황에서 독립이 된다면 얘랑 얘가 같아주면 독립인 거죠. 첫 번째 줄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독립이면 얘가 얘랑 같아. 그럼 독립이면 당연히 얘랑 얘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뭐냐 그러면 독립일 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분모로 넘기면 P의 A 교집합 B는 P의 A 곱하기 PB라고 말할 수 있죠. 얘가 뭐다? 독립의 성질 조건. A가 빅맥을 고르고 B가 상하이 버거를 고를 확률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A가 빅맥 고를 확률 곱하기 B가 상하이 버거를 고를 확률이다.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4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주사위에서 6분의 1이 나오면 되겠지. 왜? 주사위는 서로 안 친하니까.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확률 계산이 독립이야. 중학생은 모든 독립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특이하게 공이라든가 공이 아니라 아까 여기 앞에서 했던 흰 구슬, 검은 구슬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연속해서 뽑았는데 흰 거 두 개 나왔어요. 확률 구해보세요 하면 아까처럼 7분의 3, 6분의 1 형태로 하는 거는 응용이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예전 과정에서는 종속을 배우질 않잖아요. 영향을 준다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상황에 대한 판단. 앞에서 흰공 나왔어. 이제 몇 개 남았지? 6개. 그럼 남은 흰공은 몇 개야? 라는 수학적인 생각의 흐름에 대한 문제인 거지. 독립종속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풀었던 모든 게 대부분 독립이야. 그럼 독립이 쉽을까? 종속이 쉽을까? 독립이 쉽죠. 그러면 종속이 좀 어렵겠지. 6건으로 하면 안 돼.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 짝수가 나올 게 독립이면 홀수가 나올 건 종속일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왠지 얘들은 대등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종속의 확률 더하기 독립의 확률 더하면 1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상황 자체가 상황이 다른 거야. 쉽게 말하면 A랑 B랑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가 둘을 더한다고 해서 1의 확률이 될 리가 없잖아. 독립종속은 그런 개념은 아니야. 시작부터가 출발 지점이 달라. 그러면 일단 독립은 이런 상황이야. 교집합 둘 다 발생할 거면 얘도 발생하고 따로 얘도 발생하면 돼. 얘가 독립이야. 왜? 조건부 확률에서 시작을 해.
A가 발생하고 나서 B가 발생할 확률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영향 안 받는다면 지 혼자 선택할 확률 B랑 같겠지. 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 요거 증명이 2, 3, 1, 2, 3이 다 있는데 1만 한번 읽어볼게. A랑 B가 서로 독립이다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서 A는 빅맥을 살 확률, B는 상하이 버거를 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A, B가 모르는 사이면 A가 빅맥을 사든 빅맥을 아닌 거를 살든 B가 신경을 쓸까? 안 쓰겠지. 그럼 얘도 독립인 거지. A가 빅맥을 사고 갔는데 이 간 사람이 남은 뒤에 사람이 상하이 버거를 사든 안 사든 신경 안 쓰잖아. 모르는 사이라서 이 사람이 뭘 사든 안 사든 신경 안 써. 그래서 얘도 사든 안 사든 신경 안 써. 이 말이 A랑 B가 독립이면 신경을 안 쓰면 A는 B가 뭘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뭘 안 하든 B는 신경을 안 쓰는 거고, 둘이가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따라온다는 얘기야.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 다 독립이야. 서로 신경 안 써. 수식으로 증명 하나만 딱 해보면 A랑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과연 얘가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요것만 결론만 먼저 한번 적어볼게. A의 여집합이랑 B랑이 P의 A의 여집합 곱하기 P, B가 맞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게 성립하느냐인데 얘가 집합 성질로 보면 B 빼기 A잖아. B 빼기 A니까 여기에서 P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 B에서 A를 뺀다라는 것은 B에서 A를 다 빼는 게 아니라 교집합만 빼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서 교집합이 독립의 성질에 의해서 A, B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P의 A 곱하기 P, B가 되죠. 왜? 독립이니까. 그러면 B, B로 묶어보면 얘는 뭐가 될까? P, B로 묶으면 1 마이너스 PA라고 말할 수 있죠. 1 마이너스 PA가 A 여집합이죠. 그래서 PB가 그대로 곱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2, 3도 책에 있는 대로 해보면 증명은 가능한 형태. 당연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집합 성질 써가면서. 그래서 알아야 될 건 얘입니다. 이거 증명하세요는 이제 학교에서 뭐 서술형 말고는 나올 리가 없잖아. 당연히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내신 끝났으니까. 아, 안 끝났네. 남아있네. 그러면 증명 적어봐야 돼요. 1, 2, 3 다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고.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이, 배반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 없어요. 교집합이 제로예요. 떨어져 있어요. 사건 자체. 독립은 뭐냐 그러면 독립은 교집합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 교집합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판정할 수 없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판정할 수 없다 했지만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가지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가질 확률이 2분의 1인데 교집합이 4분의 1인 요런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을 해보면 얘는 A 곱하기 B가 교집합 같으니까 얘는 독립인 거지.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얘가 3분의 1이 되어버리면 종속인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숫자를 모르는 그림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그 소리예요. 숫자를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배반하고 독립이 여기에서 나란히 지금 비교라고 하는데 얘가 어떤 의미냐면 아무 관계가 없어.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뭐 예를 들 게 없다.
뭐 예를 들면 귤은 제주도에서 많이 나요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귤은 주황색이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어떤 가치관 자체가 다르거든. 근데 왜 얘를 비교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독립에서는 뭐를 따지느냐면 교집합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되지.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0이어야 돼. 이 둘이가 같이 묶일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교집합이 둘이가 같아지는 경우는, 독립이 종속이 될 수 있는 경우는 A 곱하기 B가 0이 되면 되지. 안 되잖아. 왜 안 돼? 확률 하나가 0 된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있나? PA 또는 PB가 0 되면 되잖아. 근데도 독립이라고 해요? 어, PA 또는 PB가 0이면, 한 개가 0이면 교집합도 0이지. 이거 성립하잖아. 얘가 공집합이라고 해서 얘가 배반이 아닌가? 얘는 존재하는데 주사위라고 하자. 1, 2랑 얘는 공집합. 맞잖아. 그 다음 여기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예시가 안 맞으니까 이것도 생각해보자. A 확률 3분의 1이지, B 확률 0이지. 교집합 확률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면 얘도 PA, 얘가 지금 배반이지만 독립 생각해보면 PA가 3분의 1이고 PB가 0인데 P의 A 교집합 B는 0이잖아. 성립하잖아. 그래서 독립이면서 배반이 동시에 발생하려 그러면 얘 둘이가 같아주면 되겠지. 이 교집합이랑 이 교집합이 같으면 배반이면서 동시에 독립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가 0이 될 때 A 곱하기 B가 0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PA가 0이거나 PB가 0이 되면, 확률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된다 그러면 배반과 독립은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둘 다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종속. 배반과 독립은 한 줄에 적히면 안 되지. 나란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PA나 PB가 둘 다 0보다 크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될 형태거든. 0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얘는 독립과 배반이 동시에 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배반 사건은 뭐가 되겠다? 종속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멘트가 없으면 배반과 독립은 동시에 올 수 있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돼. 근데 0이 아니다 그러면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면, 독립이 되면 배반 사건은 종속이니까 독립 사건은 배반은 아니야.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고, 독립 사건은 교집합이 있고 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없어도 간혹 될 때가 있긴 합니다만 독특한 경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반이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는데, 독립이 되려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는 0이 돼야 돼. 종속이 되는 거는 둘 다 0이 아닌 경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종속 판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으로만은 판단이 안 돼. 아까처럼 빅맥하고 상하이버거 수준이 아니에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나오는 사건이 A입니다. A는 홀수예요.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하면, 얘는 A는 홀수고 얘는 3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지.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사위는 무생물이잖아. 굴리서 뭐가 나오든 간에 서로 신경 안 쓸 것 같지. 무조건 독립일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건이라는 거는 테두리거든. 주사위는 무생물이고 굴리면은 6개 중에 한 개의 눈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내가 테두리를 어떻게 치느냐. 짝수라는 2, 4, 6을 테두리 치느냐 아니면 2, 3, 4, 5, 6의 테두리 치느냐는 영향을 좀 미쳐. 왜냐하면 아까 독립 종속에서 독립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얘가 2분의 1이라는 사건 A랑 2분의 1이라는 사건 A가 여기가 4분의 1이면 독립이었지. 그런데 내가 테두리를 좀 넓게 쳐버리면 얘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로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독립 종속을 넘나들게 된다. 그래서 주사위가 무생물인데 뭔 종속이야? 이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야. 내가 테두리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독립 종속이 바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다 해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A가 홀수 나올 확률이랑 3이야. 홀수 얼마지? 135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3이야. 2분의 1 이게 동시에 나올 확률은 얼마가 돼? 4분의 홀수면서 3이야. 1, 3이지. 3분의 1이잖아. 1 그럼 얘가 3분의 1이 교집합인데 이거 곱했을 때 3분의 1이냐고. 아니잖아. 아, 그럼 얘는 아니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종속 종속이다. 이런 형태를 찾는다. A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입니다. 홀수니까 얘 2분의 1이죠. C가 뭐냐 그럼 2 또는 5가 나올 사건인데 얘는 3분의 1인 거잖아. 홀수면서 2 또는 5가 나오려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될까? 2 5 5가 돼야 되겠죠.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저거 보니까 이 둘을 곱하니까 교집합이랑 맞지? 독립 그럼 얘는 독립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B가 될 확률은 3 이하니까 2분의 1이죠. C가 될 확률은 2나 5니까 얘는 3분의 1인 거고. 3 이하 중에서 C 2밖에 없죠. 얘는 6분의 1이잖아. 얘는 곱하니까 되네. 그래서 얘는 독립. 그래서 독립 종속은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돼. 여기 숫자가 달라지면 독립됐다 종속됐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두 사건 AB가 독립이고 많이 볼 내용이죠. 독립이고가 무슨 소리냐면 어디 있나요? 요거 쓰세요라는 얘기. 그 다음에 얘는 B-A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네. 합집합의 여집합이 6분의 1이에요니까 합집합은 6분의 5예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 여기 옆부분이 2분의 1인 거고 둘을 다 더했을 때 합집합이 6분의 5가 되니까 여기서 2분의 1 빼면 6분의 2, 3분의 1 A가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를 구하세요. 교집합 요식 독립이니까 독립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책풀이 봐도 이해될 테고 간단하게 뭐 얘를 미지수 x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x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독립이랬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a 곱하기 b의 요니까 얘가 3분의 1 a 곱하기 b는 x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넘기면 3, 2x, x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b는 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다.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해도 돼요. 교집합은 A랑 B의 곱이에요. 어떤 시험에 가불이 합격 확률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 독립이겠죠.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확률이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옆에 거 제가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상황이 대부분 독립일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벌이 모두 합격하면 해설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서로 독립이라고. 문제는 없지만 해설지에 보면, 그래서 시험 자체 이런 상황은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내는 소리. 그래서 모두 합격할 확률은 2를 곱하세요고, 얘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로 곱하세요인 거고,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한다면 얘 둘이가 독립이면 A가 붙든 말든 을이 떨어지든 말든 서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얘도 독립이라는 소리. 그래서 얘는 4분의 3에 3분의 2 을이 떨어질.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1 빼기 둘 다 불합격이죠. 네. 하면 얘가 1 빼기 합격할 확률이니까 불합격 4분의 1인 거고,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를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온 게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을 주었을 때 얘가 시험이라든가 그러면 다 독립을 가정하고 문제를 푸세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표 필수 예제